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계엄을 저지한 또르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이낙연이 박근혜 사면을 꺼내 한방에 정치 생명이 끝난 것과 똑같이 개헌 제안을 꺼내 한방에 갔습니다. 우원식이 개헌을 꺼낸 다음 날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청래 의원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헌 특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척결의 대상이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와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와 불의가 앉아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면죄부 도피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국면을 덮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헌은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TPO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5가지 이유를 들었었는데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제 글을 봤는지 반대의 글을 올려서 물 건너갔어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또 때만 되면 국민의힘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5.18 광주 정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몇 년째 말만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헌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어요.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주 5.18 정신 역시 권력자들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 문제, 추천제 도입, 또 결선 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영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개헌도 하고 내란 세력도 잘 처리하고 검찰도 개혁하고 언론도 개혁하고 민생도 살리고 미국 트럼프도 달래본다고,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면 된다고, 각자 누구, 국회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걸 검찰, 언론이 자신의 일을 맡아서 우선순위대로 착착 진행시켜줘? 그럼 계엄을 왜 당했겠어? 탄핵 가결시키는데 왜 열흘 넘게 걸렸겠어? 윤석열은 왜 석방됐겠어? 윤석열 하나 탄핵시키는데도 123일이 걸렸어. 그 당연하고 자명한 일도, 그 복잡하고 다양한 이익과 계산이 걸린 개헌을 50여일 내에 하자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판단으로, 왜 그래야 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게 가능해? 하루에 내 뇌가 집중할 수 있는 아이템은 고작 한두 개야. 30년 기자 생활한 나도 그래. 한국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가능해? 게다가 이 언론에, 이 검찰에, 재벌, 서울 핵심지 부동산 세력,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다. 정말 얌전히. 착각하지 말자. 자신을 속이지 말자. 무지하지 말자. 지피지기여야 백전불패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칼같은 선택과 집중으로 한 놈만 패자 아니겠습니까? 내란 세력 완벽 괴멸이야말로 곧 민생이자 경제이자 국력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